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 월급만으로는 절대 은퇴를 꿈꿀 수 없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오늘은 이 불안한 시대에 ETF 한 조각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단 3개의 미국 ETF로 은퇴하라의 저자 김지훈 작가님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미국 주식의 진심인 직장인 재테크 이야기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있는 펌웨복고입니다. 이번에 단 3개의 미국 ETF로 은퇴하라는 책을 출판하면서 여러분께 이번에는 작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단 3개의 미국 ETF로 은퇴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직장인분들의 현실부터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직장인들이 꼭 투자를 병행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좀 많은 회사들이 올해 연봉 인상률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흐름도 좀 좋지 않고 마침 또 트럼프 영향으로 관세 정책 이런 것들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 상황이 좀 좋지 않은데 사실 직장인들이 이제 많아봤자 이제 3%, 4% 이제 연봉 인상이 보통이고 설문조사에 따르면은 올해 연봉 인상률이 이제 2% 이하라는 이제 대답이 50% 이상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지금 회사에서 받고 있는 연봉이 이제 물가 인상률에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최소 이제 3%씩 물가가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회사에서 받고 있는 연봉은 이제 그만큼 이제 오르지 이제 못하고 있는 거죠.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도 이번 이제 지하철 요금을 150원 인상하면서 약 10% 정도 교통비가 이제 올랐고 올 초에 이제 스타벅스 커피 값이 뭐 200원 오르고 뭐 메가커피 가격이 200원 오르면서 네. 이제 커피 가격으로 따지면 약 13% 정도가 가격이 올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체감하고 있는 다양한 생활 물가들이 10%씩 오르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3% 정도 연봉 인상을 하면서 생활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절대 직장인이 투자를 하지 않고서는 은퇴를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 책을 좀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맞아요. 물가 인상률, 뭐 커피도 13% 올랐다 그러고 교통비도 10%가량 올랐다고 하는데 정작 연봉은 2%, 뭐 3%, 4% 올라갔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는 거의 필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 작가님께서도 여러 가지 투자 방법들이 있잖아요. 부동산도 있고 주식 투자도 등등등 있을 텐데 그 중에서도 ETF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먼저 그 ETF가 뭔지 그거부터 알 수 있을까요? 먼저 ETF라고 하면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같은 이제 개별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S&P 500이라는 ETF 하나를 삼으로써 해서 미국에 있는 500개 기업을 한꺼번에 이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의 투자 바구니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주에 뭐 30만 원 하는 이제 이런 애플 그리고 뭐 10만 원 이상 하고 있는 엔비디아를 모두 다 이제 한 주씩 사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S&P 500 한 주만 사더라도 미국에 상장된 이제 500개 가장 큰 회사를 한꺼번에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투자 방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서 그래서 개별주보다는 이제 훨씬 좀 안정적으로 지수가 유지되는 그런 장점이 있는 투자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투자 바구니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 주식 초보자분들, 저 같은 초보들은 종목 하나하나 선별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종목들이 담겨져 있는 바구니라는 방법이 있다. 그게 ETF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근데 최근에 미국 주식이 굉장히 많이 흔들렸었는데 미국 ETF를 지금 시점에서 선호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으십니까? 최근 이제 트럼프 영향으로 이제 주가가 이제 많이 흔들렸는데 많은 유튜버, 블로거 분들 이제 이 투자 현황을 보면은 최근 정말 많이 깨졌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투자 손실이 많이 크세요. 그런데 제가 이제 몇 분 모니터링을 해보면은 투자 시드가 이제 비슷하신 이제 분들 확인했을 때 제 이제 투자 손실은 미국 지수 하락률 대비 이제 훨씬 좀 안정적으로 이제 방어가 되고 있거든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개별 주식보다는 안정적인 이제 지수 투자를 하고 그리고 이제 하락 시기마다 조금씩 이제 물타기 너무 이제 크게 하락할 때는 레버리지를 태워서 좀 더 공격적으로 하락장에서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는 투자법을 활용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주가가 살짝 반등하더라도 손실이 크게 만회되는 그런 투자법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이렇게 많이 흔들리지만 손실을 덜 보고 있다. 하지만 저도 손실 보고 있어서 어렵다. 아, 시장이 너무 어려워가지고요. 그래도 ETF 투자는 그거에 비해서 조금 더 안정적일 수 있다라는 이런 매력도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작가님, 미국 ETF 말고 국내 ETF 하면 안 되나요? 안 돼요.
안 돼요? 사실 올해 연초부터 이제 2월 고점을 해서 미국 주식은 좀 쭉 하락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좀 약간 이제 코스닥이 좋아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미국 주식을 이제 하락장에서 팔고 네. 한국 주식을 상승하니까 이제 올라타시는 분들도 많고 상대적으로 이제 미국이 하락하니까 유럽 주식이 좀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가장 좀 잘못된 투자 중 하나인데 사실 미국 주식을 저점에서 사고 고점에서 파는 게 투자할 때 가장 이제 원칙이고 그런데 이제 미국 주식이 하락하니까 저점에서 팔고 오르고 있는 또 한국 주식을 이제 고점에서 사는 건데 네. 한국이 트럼프 관세 영향에서 아직 시작도 안 한 국가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캐나다, 뭐 멕시코 때리기 먼저 하고 있고 네. 이제 뭐 방위비 분담이나 관세 그다음에 최근에 나오고 있는 미국 영구채, 무이자 영구채를 판매할 국가로 일본, 한국, 독일 이 정도로 미국 정부가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뉴스들 나오기 시작하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국 주식이 지금부터 상당히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서 개인적으로는 절대 한국 주식은 하면 안 된다가 제 투자 원칙입니다. 그나마 우리나라 종목 중에서 좀 희망해 보이는 게 조선 그리고 네. 이제 방산인데 트럼프가 관세 정책 중에서도 어느 정도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무기 중에 하나가 그나마 이제 조선, 방산이어서 개 중에는 괜찮긴 한데 저는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조금 괘씸하다라고 해야 되나? 마음에 들지 않은 부분이 너무 쪼개기 상장이 우리나라에 좀 일반적이어서 이제 회사가 성장하면 그대로 회사가 키워나가서 주주들에게 수익을 좀 쉐어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성장하면 성장한 사업부를 쪼개가지고 이제 쪼개기 상장이 계속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매년 새로 신규로 상장하는 종목들이 미국이나 일본 대비 훨씬 월등히 많습니다. 엄청 많죠.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가 뭐 과거 10년, 20년 동안 박스피로 있었던 이유가 주식 수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투자가 돼야 되는 모수가 많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주가가 이제 못 오르고 있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저는 오히려 아무리 방산이나 조선 업종은 개 중에는 조금 더 안정적이겠지만 가급적 저는 이제 국장과 헤어질 결심을 했기 때문에 국내 주식은 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주주 친화 정책을 내놔라 하는데 그렇게 크게 좋은 정책이 나오지 않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미국 쪽으로 투자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 라는 힌트를 얻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초보 투자자들은 오히려 ETF 투자가 더 쉽다라거나 아니면 유리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는 건가요? 저도 많은 인터뷰에서 가장 게으른 투자자라고 좀 설명드리는데 특히 이제 직장인 분들이 회사를 다니면서 미국 주식 공부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별 주식 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영업 실적, 기술적인 트렌드의 발전, 그리고 국가적인 정책 변화에 따라서 주가가 이제 크게 요동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체크해 가면서 어떤 종목을 어떻게 투자할지 전략을 짜는 게 직장인에게는 참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 그런 투자 방법인 것 같다라고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하지만 이제 지수 투자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출근 준비하면서 이제 TV만 키면은 많은 전문가 분들께서 미국 증시에 대해서 그냥 지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그런 출근 전에 잠깐 이제 5분, 10분 뉴스만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공부가 돼서 아주 그냥 맘 편하게 게으르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이제 지수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 10년, 20년 S&P 500 탑 10에 유지하고 있는 기업들을 보면은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탑 10을 이제 유지하지 못하고 이제 탈락을 하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제 이런 기술적인 트렌드 발전을 개인 투자자가 매번 그런 걸 공부하고 확인하고 추정하면서 고점에 팔고 저점에 다시 매수하는 게 개인적으로는 좀 불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럴 바에는 그냥 안전한 지수 투자만 하더라도 상위 10%의 수익률을 좀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지수 투자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미국 ETF만 투자를 해서 안정적인 좀 은퇴 자산을 좀 모으고 있습니다. 맞아요. 사실 이걸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저도 그렇고 PD님도 그렇고 일을 하면서 어떤 종목이 어떻게 올라가는지 그리고 뭐가 떨어지고 있는지 또 대응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 생각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생각을 덜 할 수 있는 ETF가 매력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작가님께서는 미국 ETF에 입문하게 되신 계기가 따로 있나요? 초보 시절이 너무 오래전이어가지고 저도 이제 미국 주식을 처음 시작을 했을
때는 사실 종목도 이제 많이 생소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종목을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를 좀 잘 몰랐을 때 사실 되게 욕심을 많이 부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 SOXL 반도체 3배 레버리지고요. 두 번째가 테슬라 2배 레버리지. 네. 그 정도로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이 쉽게 돈을 벌고 싶고 빨리 돈을 벌고 싶은 목적으로 너무 도박적인 투자를 좀 많이 하고 계시는데 사실 저도 투자 초창기에는 그렇게 남이 좋다는 거 그리고 많이 오른다는 그런 종목들로 이제 투자를 했는데 사실 이제 그런 투자는 굉장히 투자 타이밍도 중요하고 각종 이제 뉴스 트렌드에 따라서 재빠른 좀 대응이 필요한 종목들입니다. 하지만 직장인들이 야근하고 이제 회사에서 이렇게 회의 끌려 들어가고 하면서 사실 즉각적인 좀 대응도 하기 어렵고 그리고 개인 투자자가 솔직히 기관을 이길 수 있을 정도의 저는 정보력을 갖고 있기는 좀 어렵다고 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고위험 종목이나 고배당 커버드콜 같은 종목들로 빨리 돈을 만들고 빨리 많은 배당금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봤던 적이 있는데 경험을 해보니까 역시 이제 위험한 투자 방법들은 결말도 좀 좋지 않다라는 경험을 좀 많이 해왔기 때문에 지금은 아주 안정적인 그냥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S&P 500과 이제 나스닥 중심으로 미국 지수 투자를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작가님께서도 초보 시절이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초심자들이 흔하게 하는 실수라든지 아니면 초반에 그리고 투자를 하면서 반드시 꼭 이것만은 체크해야 된다라는 게 따로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투자를 지금 이제 들어가도 되는지, 지금 이제 매도해도 좋은지 그런 질문들을 좀 이제 많이 주시는데, 그리고 특히 많은 직장인 분들이 지금 거치식으로 이제 목돈을 투자해도 되는지, 아니면 이제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게 좋은지, 이런 좀 디테일한 부분들을 좀 질문들도 많이 해주시는데, 사실 이제 과거 모든 이제 미국 증시를 이제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7대3 비율로 그냥 투자를 마음 먹었을 때 거치식 투자를 하는 게 적립식 투자보다는 이제 높은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초보 투자자분들이 지금 투자해도 될지 두렵겠지만 지금 투자를 마음 먹고 있는 지금 이 순간 그냥 바로 투자를 시작을 하시는 게 사실은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이고요. 그리고 너무 이제 증시가 출렁이다 보니까 투자 손실이 조금만 나도 좀 속상하고 열심히 모은 돈, 그래서 평가 금액을 보고 스트레스를 받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네. 사실 저희가 지금 투자를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1,000만 원, 2,000만 원 모아가는 단계에서는 아직 은퇴 자금이 형성이 되지 않은 이제 모아가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금이 2억, 3억 크게 불어나기 전까지는 평가 금액보다는 종목 수량을 생각을 해서 나는 이제 100주를 모으겠다, 500주를 모으겠다라는 어느 정도 주식 수량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모아가시는 게 중요하지 지금 마이너스 1%, 2% 손실이 나고 있다를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뭐 1년, 2년 투자하고 그만둘 게 아니라 최소 10년 이상 장기 투자를 이어갈 거기 때문에 꼭 평가 금액보다는 종목 수량을 기준으로 투자에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락하는 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평가 금액보다는 주식 수량을 기준을 가져가자라고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작가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투자 방법이나 투자 원칙도 궁금한데요. 제가 추가적으로 또 궁금한 게 사실 종목별로 투자를 하면 내 종목이 오늘 떨어졌는지 올라갔는지 매일매일 막 시간마다 확인을 하거든요. 근데 ETF도 그렇게 많이 확인을 하면 좋을까요? 제가 이제 초보자분들께 이제 가장 제안을 드리는 거는 투자 관리를 하지 말아라라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주식이 이제 조금 오르고 이제 많이 떨어지고 그런 일희일비하면서 이제 속상해하고 하는 스트레스들이 장기 투자를 저해하는 좀 주요 원인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가 앞으로 10년 동안 투자할 건데 지금이 마지막 뭐 8년, 9년 차라고 하면은 이렇게 주식을 자주 확인을 하면서 위험성이 높은 나스닥은 이제 조금씩 매도해서 SCHD 같은 안정적인 종목으로 좀 갈아타는 기간이 될 수도 있지만 지금 투자를 시작한 1년, 2년, 3년 차 초반이라고 하면은 오히려 증시를 전혀 좀 확인할 필요는 없고 그냥 꾸준히 이제 매수만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투자 마인드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시장을 이기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S&P 500의 최근 10년 수익률이 13%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초보 입장에서는 이 13%가 너무 하찮게 여겨져서 이것보다는 좀 더 빨리 벌고 싶고 더 많이 벌고 싶어서 테슬라 투자자는 얼마 벌었다더라.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포모를 느끼고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는데 네.
사실 이제 그 13%가 이제 꾸준히 쌓이다 보면은 10년이면은 자산이 이제 3배가 늘어나고 20년이면 자산이 이제 뭐 10배 이상 이제 늘어날 수 있는 자금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단기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사실 미국 지수를 이길 수 있는 투자 대상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과거부터 뭐 현금, 채권, 부동산, 금, 다양한 이제 투자 자산을 비교해 봤을 때 S&P 500이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시장을 이기려는 투자보다는 시장 상승 흐름을 편승하는 그런 공짜 무임승차하는 투자가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희일비 하면서 이거 올라가나 떨어지나 보기보다는 올라가는 시장에 안정적이게 올라타보자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투자 공부 방법은 따로 없나요? 공부 방법에 대해서 이제 문의를 주셨는데 네. 사실 미국 지수 투자를 하는 가장 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좀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인데 그런 이유 중에 반증으로 제가 제 계좌랑 이제 제 와이프 계좌까지 해서 좀 한 10몇 개 투자 계좌를 좀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양한 계좌 중에서 수익률이 가장 이제 높은 계좌가 사실은 무지성으로 투자하고 있는 소수점 주식 모으기 계좌거든요. 우리나라의 미니스탁이라는 한국투자증권에서 만든 이제 소수점 투자가 가장 이제 먼저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뭐 최근에 이제 토스증권에서도 생기고 미래에셋, NH증권 다양한 이제 증권사에서 소수점으로 이제 주식 모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투자 방법이 생겼는데 주식 모으기라는 거는 이제 꼭 뭐 미국 주식을 이제 한 주, 뭐 ETF를 한 주씩 사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투자할 수 있는 만큼 나는 매일 10,000원씩 투자할 수 있다. 나는 매일 뭐 30,000원씩 투자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금액을 정해서 내가 투자하고 싶은 종목 나스닥을 매일 10,000원씩만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소수점 모으기 투자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소수점 투자를 통해서 뭐 나스닥, S&P 500,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이런 나스닥 기술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매일 20,000원, 30,000원씩 투자를 하고 있는 소수점 주식 투자 계좌가 좀 여러 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계좌의 수익률이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투자 수익 계좌 중에서 가장 수익률이 높습니다. 진짜요? 네,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시장을 예측하지 말라고 저는 조언을 드리는데 저도 시장을 예측을 하고 싶어서 네. 하락장에는 좀 더 많이 사고 상승장에는 투자를 조금 약간 멈추고 그렇게 좀 타이밍을 노리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네. 이 정도 하락이 있으면 오르겠거니 생각을 하는 타이밍 자체도 사실은 예측을 한 하나의 방법인데 그렇게 예측을 하고 저점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했던 계좌보다 매일 그냥 꾸준히 오르나 내리나 무지성으로 매수하고 있는 제 소수점 계좌의 투자 수익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미국 주식을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정말 다른 개별주나 한 주식 매수하는 것보다는 소수점 투자로 미국 주식을 좀 경험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리고 소수점 투자에 금액을 조금씩 늘려서 어느 정도의 일정한 시드를 만들고 그리고 미국 주식이 어느 정도 좀 익숙해졌을 때 실질적인 지수 투자를 시작을 하시면 어떨까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네, 이렇게 작가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명언들이 나왔습니다. 투자를 할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까라고 생각을 할 때에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로 시장을 이기려고 하지 말자. 그리고 두 번째로 시장을 예측하려고 하지 말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꾸준히 투자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마인드셋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작가님 미국 ETF 단 3가지로 은퇴하라고 책을 또 써주셨는데 정말 그 3개로 은퇴 가능합니까? 사실 제가 딱 3가지로 은퇴 전략을 좀 만들었고 그 은퇴 전략이 성공적으로 좀 완성이 돼서 제 투자 방법에 대한 이제 히스토리 기록으로 이번에 책을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말 이 3개로 되냐라고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네. 사실 되니까 책을 썼고요. 그리고 그 책 안에는 제가 어떻게 투자를 했고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만들었는지 상세하게 기록을 했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3개만으로도 충분히 은퇴할 수 있다라는 이런 자신감 가지고 투자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작가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신감이 가슴 속에 착 들어왔습니다. 자, ETF는 뭔가 어렵고 복잡할 것 같다라고 느끼셨던 분들 고정관념이 조금은 깨지셨나요? 투자의 시작은 복잡한 전략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시스템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각 ETF의 성격과 활용법 그리고 현실적인 은퇴 플랜까지 함께 세워보도록 할 테니까요. 계속해서 끝까지 시청해주세요.